장맛비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과수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지난 봄 냉해 피해에 이어 장마로 인한 낙과와 병충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겪은 벼 재배 농가도 걱정이 많습니다.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재해 피해 가구에 긴급 복지를 지원합니다. 지난 5월 호우와 우박 피해를 겪은 농가를 대상으로도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가 학생교육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전남 1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째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복숭아 농가들은 지난 봄 냉해 피해에 이어 장마로 인한 낙과 피해까지 더해졌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심각한데 장마가 끝나지 않아 약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에서 40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배정호 씨. 축구장 3개 면적의 복숭아 밭을 가꾸고 있지만 올해 같은 흉작은 처음입니다. 올봄 이상기후로 냉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중생종 복숭아 생산량 80%가 감소한 상황인데 지난달부터 한 달째 이어진 장맛비로 낙과 피해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나무에 아직 달려있는 복숭아도 과육에 검은 점이 박히는 천공병이나 빗물에 병원균이 감염된 탄저병에 걸려 성치 못한 상태입니다. 병해충 피해를 줄이려면 농약을 쳐야 하는데 연일 비가 예보되면서 농약을 뿌릴 수도 없는 상황. 농가들은 올해 농사는 망쳤다고 말합니다. 막막하죠. 지금 어떻게 1년을 버텨야 되나 그런 마음이죠. 근데 최대한 있는 것을 잘 수확해서 잘 파는 것이 일인데 지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당도가 조금 빠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단가를 낮게 줘서 그것마저도 지금 농민들한테는. 전남도는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낙과 피해를 입은 전남 복숭아 재배 면적은 25일 기준 74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들에게 1헥타르당 250만 원의 농약비를 지원하고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게는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 생활비와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48만 원 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헥타당 5천만 원까지 1.8%의 저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더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냉해 피해에 이어 낙과와 병충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복숭아 농가들. 기후에 따른 농작물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 피해를 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남도가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전남도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 가구입니다. 전남도는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과 주거비 4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전남도가 지난 5월 호우와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비 5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4일에서 6일 내린 집중호우와 6월 14일 곡성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4,300여 농가 5,8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복구비 52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벼 쓰러진 피해를 입은 식량 작물은 1헥타르당 100만 원, 채소와 과수는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원하며 50% 이상 피해 시 4인 가족 기준 13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로 벼의 병해충 피해가 커지진 않을까 근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들었던 보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최경희 씨. 연이은 장마로 벼에 곰팡이 병균이 생겨 시름이 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놨지만 일정 면적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탓에 보험 혜택을 일찌감치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 필지에 대한 50% 이상 되면 보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체 면적에 대한 50%라 놓으니까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들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 부담 비용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한 번 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보험료가 50% 할증됩니다. 사과와 배 등 과수작물의 경우 일정량의 열매만을 남기기 전 피해 보상률이 지난 2020년부터 기존 8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까다로운 보상 기준도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실이 떨어지더라도 나무의 뿌리가 뽑혀야 낙과로 인정되는 등 손해평가 기준이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농작물 재해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할증률을 줄이고 보상 기준과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제한이라든지 소규모 농가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의 문제, 다품목 소량 생산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험의 확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농민을 위한 제도로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가 농민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지난 2019년 186%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해 44%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초 취지와 달리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데요. 각종 병충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적인 손해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조례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시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을,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한 달에 5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 대비 63%의 이행률을 보였고 4년 임기 전체 계획에 대비해서는 2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구성,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댐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 계속되는 장맛비에 물을 가뒀던 전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홍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물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질을 우선한 규제 중심이냐, 수자원 개발과 관리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환경부가 도맡고 있는 국가 물 관리를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독립된 권한 없이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자원청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물관리 실패의 원인을 서로 탓하기보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에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서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선 8기 전남도의 공약과 연계한 대규모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이후 소멸 위기에 처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옛 승주군청을 매입해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과 기업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가 해상 W쇼 7월 29일 정기 공연과 8월 5일 특별 공연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아픔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된 공연은 오는 10월 14일과 11월 4일에 진행될 공연에서 2번 더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목포시와 목포교육지원청,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문학박람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3곳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교육을 진행하고 문학박람회 관람과 시설물 활용에 적극 협조하는 등 문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 문학관과 북교동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노화도를 경유해 소환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의 여객선이 야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완도에서 소환도를 잇는 야간 여객선은 소환항에서 저녁 7시 50분, 화흥포항에서는 밤 9시에 출항하고 편도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도군은 약 10,000명에 이르는 노화와 소환, 복일도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방문객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놓고 다음 달 초 시민토론회가 열립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주최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아랫장과 웃장 주차장이 오는 9월부터 유료화됩니다. 순천시는 아랫장과 웃장의 장날마다 관광객과 시민 등 만여 명이 찾고 있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웃장, 아랫장 주차장 이용료는 첫 주차 후 2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본격 실시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에 급증하는 기업 입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축구장 15개를 합친 면적의 북측 배후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 공사 사업은 지난해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